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규장각. 여기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며 아버지의 흔적을 담아놓은 책이 있다. 영괴첩이 그것이다. 영괴첩엔 한 장의 궁궐 지도가 있다. 사도세자가 활을 쏘던 곳을 기리기 위해 그린 온양행궁도, 온양행궁은 이렇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책이 영괴첩입니다. 신령스러울 영자에 느티나무 괴자.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신령스러운 느티나무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활을 쏘던 장소를 영괴대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온양행궁도라는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양행궁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다니는 길, 즉 어도입니다. 이 어도를 따라서 이렇게 와보면 여기가 내정전, 그러니까 왕의 침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외정전, 집무실인 셈이죠. 그리고 담장 밖으로는 이 다른 건물들이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 또는 궁궐의 실무를 맡아보는 상서원과 같은 이 각종 정부의 부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궁궐이 축소된 형태입니다. 온양행궁, 이 행궁이란 말이 좀 낯설 텐데요.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행차를 할 때 머무르는 곳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궁궐은 궁궐이되 잠시 머무른다는 뜻인데요. 이 온양행궁도 왕이 행차를 하면서 머무르는 궁이었습니다. 이 온양행궁은 지금의 온양에 있었습니다. 이 온양은 백제 때부터 온천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요. 이 온천으로는 제법 유명해졌지만은 이곳에 궁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온양행궁이 어떤 궁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엔 사도세자가 활을 쏘았다고 전해지는 곳이 있다. 온양 운천동 한가운데 있는 영괴대다. 그래서 관역에 막 저쪽으로 이제 관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정조가 이제 바로 그 아버님이 여기서 활을 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영괴대라는 현판을 써서 내려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대였고, 거기 사대를 이제 기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대 왕들이 오면 활을 쏘고. 영괴대엔 지금도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40여 년 전인 1760년,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가서 심은 것이다. 활 쏘던 자리에 그늘을 들이우기 위해서였다. 영괴대의 사연을 듣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비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영괴대비다. 이 비엔 아버지에 대한 정조의 애틋한 정이 담겨 있다. 울창하게 자란 느티나무에 서린 아버지의 은덕이 후대까지 경사로 이어지길 바라는 아들의 마음이다. 원래 온양행궁 안에 있었던 영괴대. 영괴대는 이 일대가 온양행궁 터라는 증거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온양행궁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흔적이 있다. 신정비다. 신정비는 이제 세조가 속리산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온양온천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온양행궁에 간 것이 계기였다. 그래서 이제
4일째 되던 날, 4일째 되던 날 이제 온천수가 나오는 바로 옆에서 물이 나오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아주 옥처럼 맑고 달고, 이거는 바로 온천수 옆에서 냉천이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다가 이제 방을 돌리고 그래서 전과 이제 축하를 하고, 먼저 그런 유래가 있는데, 이 비는 말이죠. 뜨거운 온천수 옆에서 신기하게도 찬물이 샘솟는 것을 보고 세조는 길조로 여겼다. 그래서 신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물이 궁 안에 있는 뜰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신정 또한 온양행궁 안에 있었던 우물이다. 현재 여기 남아있는 영괴대와 신정비는 이곳이 온양행궁 터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온양행궁은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온양행궁은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 온양온천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다시 신정관이란 이름으로 파괴됐다. 일본에 의해 온천 숙박업소로 변한 것이다. 왕의 거처이던 정전이 있던 자리조차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단장한 건물들이 들어섰다. 일본의 온양행궁 파괴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인들이 온양행궁을 무단 점거해서 파괴하자 대한제국 외부 대신 윤치호는 일본 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일본 공사는 어이없게도 행궁 파괴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회신한다. 사라진 궁궐 온양행궁. 오직 영괴대와 신정비만이 당시의 자취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영괴대에 심어놓은 느티나무와 그 비각이 남아있어서 다행히 이 온양행궁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양행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양행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단서는 바로 이 한 장의 지도, 온양행궁도 뿐입니다. 자, 이 지도를 좀 자세히 봐주시죠. 이 지도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온천입니다. 물론 온양은 온천이 유명하니까 이 궁궐 안에 온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온천 건물이 있는 위치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궁의 한가운데, 궁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물인 정전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전과 함께 있는 이 온천 건물, 그것은 이 온천이 얼마나 중요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왕의 온천이 있는 궁, 온양행궁. 실제 온양행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온양행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